1653년 8월 네덜란드 선박 스페르웨르호는 대만 해협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3일간의 표류 끝에 하멜 일행은 낯선 땅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서양인 최초로 조선 땅을 밟은 이들의 눈에 비친 풍경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붉은 머리와 푸른 눈을 가진 그들을 본 조선인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제주 목사는 이 특이한 외국인들을 즉시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그들을 붉은 머리 오랑캐라 부르며 강제 억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멜 일행은 궁궐에서 왕을 알려난 후 지방 관아에 분산 배치되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멜 일행은 조선에서 유일무이한 서양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마을마다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어른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붉은 머리와 푸른 눈은 조선인들에게 신기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멜은 후에 우리가 동물원의 동물처럼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멜 일행은 손짓발짓으로 필사적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조선인들 역시 이 낯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간단한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깊은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문화적 고립감은 하멜 일행에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습니다. 하멜 일행은 조선의 엄격한 신분 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차별, 노비의 존재는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신분에 따라 복장, 거주지, 심지어 말투까지 달라지는 모습을 관찰하며 문화적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신분불명이라는 특이한 위치에 놓여 조선 사회의 계급 구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13년의 긴 억류 생활 동안 하멜 일행은 서서히 조선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식 이름을 받고 한복을 입으며 밥상 문화와 온돌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젓가락 사용법을 익히고 전통 음식에 적응하는 과정은 흥미로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응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멜은 조선 생활 동안 몰래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군사시설, 행정체계, 기술 수준 등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화약 기술과 성곽 건축 방식을 유럽에 전하기 위해 스케치도 곁들였습니다. 이 기록은 후에 유럽의 조선을 소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멜 일행은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작은 배를 만들거나 중국으로 가는 상선에 몸을 숨기려 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탈출 시도가 발각될 때마다 그들은 더 먼 지역으로 이송되거나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1666년 마지막 남은 8명의 네덜란드인은 작은 배를 타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남해안을 따라 항해하다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은 이들을 도와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3년 만에 본 유럽은 그들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1668년 하멜은 하멜 표류기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유럽인들에게 조선을 소개한 최초의 상세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책에는 조선의 지리, 정치제도, 군사력, 문화적 풍습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을 질서정연하지만 폐쇄적인 왕국으로 묘사하며 서양과의 거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하멜 표류기는 단순한 모험 기록을 넘어 동서양 문화 충돌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35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는 더 가까워졌지만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 대신 관심을 갖고 차이를 인정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멜의 경험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시대의 소중한 교훈입니다.